예, 오늘은 네오와인의 이호승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빠르게 이제 대선이 치러지고 네. 정권도 바뀌고 사실 대선 전에 이제 여러 후보들이 AI와 관련된 공약들을 일제히 내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뭐 사실은 이제 그냥 그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본 분들이 막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AI 반도체 네. 공약에 대해서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당선이 됐고 그 공약들은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네. 좀 기대가 커요. 네. 뭐 100조 원 투입해서 네, 뭐 더민주에서. 네. GPU를 뭐 몇만 장을 사고 네. 그걸로 뭐 또 AI 연구 인프라를 만들겠다 하고 또 음. 반도체 분야는 좀 따로 또 이제 그쵸. 정책이 또 네. 있는데 네. 뭐 지금 이제 팹리스 업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엣지단 네. 반도체의 설계나 보안 반도체 이런 쪽 사업을 많이 해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정책들 보시면서 좀 뭐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네. 정책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또 이 방향성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대표님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더민주에선 6개 반도체 꼭지를 발표했고, 네, 국힘당에서는 뭐 5개, 네, 그리고 또 한 뭐 이준석 네, 네. 쪽에서는 이제 2개 정도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AI 산업에 100조 원 투자한다. 네, 저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전자산업 정책이 굉장히 잘못됐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으로 바뀌어야 되냐면은 네, 팹리스 위주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는 팹리스 뭐 사실 회사가 굉장히 영세하고 규모가 작고 그렇잖아요. 근데 팹리스가 IP 개발하고 판매, 또 네. 시스템 반도체 설계, 네. 세트 품질, 규격 인증, 성능, 뭐 네. 금융 투자 이런 쪽을 다 인증하게 돼 있고, 팹리스가 디자인하우스, 파운드리, 오사트 선정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제조하는 데 관여하게 돼 있고, 글로벌 마케팅, 뭐 국방이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하는 것들에 팹리스가 다 관여를 하는데, 뭐 문제가 생기면 다 팹리스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네. 그럼 팹리스가 전자산업의 중심이 돼야지 왜 다른 산업이 중심이 되느냐. 그동안 우리가 그런 생각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300조 원 파운더리 투자, 뭐 오사트 몇 조 원 투자, 뭐 이런 것만 했는데 300조 원 파운더리에 투자할 거면은 그 반이 150조는 팹리스에 투자해라.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까지 뭐 엔비디아나 우리가 뭐 그 브로드컴 이런 뭐 엄청난 회사들을 얘기하는데 그 회사가 파운드리냐? 그 회사가 디자인 하우스냐? 그 회사가 오사트냐? 팹리스잖아요. 팹리스이죠. 네, 팹리스인데 우리나라는 국내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 뭐 브로드컴, 엄청난 뭐 애플도 요즘 칩을 만들잖아요. 이 팹리스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걸 갖고 팹리스에다가는 아주 그냥 조금 지원을 하면서 주로 이제 다른 쪽 메모리, 뭐 부품 소부장, 뭐 이런 것들에다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우리나라 전자산업이 지금 뭐 속칭 말하는 망조가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지금 예. 한국 팹리스 협회의 협회 이사로도 예, 계시고 예, 뭐 꼭 뭐 그럼 이사여서가 아니고 팹리스 산업을 대표하는 하나의 네. 목소리라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왜냐면 딴 산업에서 들으면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도 그렇게 많이 받은 건 아니야 뭐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팹리스 산업 그 회원사하고 많이 얘기는 안 했지만은 네. 제가 30년 동안 팹리스 회사를 운영하고 반도체 업계에 있으면서 일을 하면서 네. 절실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대만이 사실은 굉장히 잘 된 게 팹리스를 지원하다 보니까 뭐 브로드컴도 지원하고 엔비디아도 지원하고 애플도 지원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반도체 회사 지원하다 보니까 파운드리가 같이 큰 거 아니야. 네. 팹리스 중심으로 갔어야 됐는데 팹리스를 뭐 팽시키고 톡칭 말하면 팽시키고 팹리스 아닌 뭐 메모리 팹리스 아닌 파운드리 이거 하다 보니까 파운드리가 뭐 혼자 절뚝발이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양발로 가야 되는 건데 팹리스가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거가 없이 가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팹리스 회원사야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하겠지만은 다른 산업도 지금까지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합시다. 네. 우리가 그동안 뭐 파운드리, 뭐 메모리, 오사트 거기다 수십 조씩 쏟았는데 네. 그게 뭐 얼마나 성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뭐 용인에 300조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저는 그렇게 썩 좋게 보진 않아요. 그게 왜 그렇죠? 그게 뭐 공장만 많이 세운다고 우리나라는 이게 콘크리트 문화가 되게 발달하잖아요. 뭔가 하드웨어 많이 갖다 놓고 건물 갖다 놓고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그게 아니죠. 출판사 많이 생긴다고 작가가 많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파주 다 망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동네 가면 네. 뭐 썰렁하죠. 그렇죠. 예. 이게 출판사가 잘 되려면 책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작품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팹리스가 다 안 좋은 상황인데 그 파운드리를 누가 돌릴 거냐. 지금까지 그 메모리나 소자 차원에서는 메모리나 혹은 뭐 산업으로 또 보면은 뭐 설계보다는 부품이나 네. 소재나 네. 장비 쪽에 뭔가 정부의 국책 과제라든지 뭐 그런 지원책이 뭐 팹리스보다는 더 많이 나왔습니까? 네, 훨씬 많죠. 훨씬 많습니까? 규모가 다르죠, 규모가. 아, 그래요? 규모가 다르죠. 일단 일단 뭐 파운드리 자체는 규모들이 뭐 몇 조 원 되잖아요. 파운드리는 근데 정부에서 지원했다기보다 그렇죠. 되게- 스스로 하는 거지만은 네. 근데 파운드리가 혼자 힘으로 클 수는 없습니다. 파운드리는 누군가가 그 라인을 검증해주고 네. 그 라이브러리를 탑재해주고 거기서 뭐 이게 이 라이브러리가 동작해. 이 라이브러리가 얼마나 소모 전력이 있어. 스피드는 얼마나 나와. 면적은 얼마야. 어떻게 해야 더 뭐 RF든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더 작게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어. 이거 다 팹리스가 검증해 주는 거예요. 근데 팹리스를 뭐 팹리스가 미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과 파운드리가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객이 없으니까 어쨌든 파운드리도 그럼요. 그죠? 지금 TSMC만 해도 뭐 그 밸리드한 칩 아웃이 뭐 10,000개, 뭐 10,000 프로젝트 이렇게 되지만은 우리나라 글쎄요 뭐 10대 개 되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에서 낸 그 100조 원의 어떤 AI 산업에 투자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GPU를 수만 장 확보하는 거 플러스 뭐 전용 NPU에 대한 아마 지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네, 네, 그리고 네. 또 전남 광주에 지금 굉장히 많은 팹리스들이 이제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또 AI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서. 그래서 뭐 그런 위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AI와 네. 뭐 반도체 분야는 뭐 꾸러미 따로 있긴 하지만 반도체 시스템 설계 분야는 약간 좀 소외되어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여기 뭐 NPU 개발하면 NPU 개발사들은 좀 수혜를 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제가 이게 GPU 5만 개 확보 뭐 네. 이게 이제 정책 이슈 아젠다 중에 하나인데 네. 저는 이거 그 좀 많이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레이스호퍼라고 H백이라고 하잖아요. 네. H백이란 GPU가 루빈이라는 GPU에 비해서 속도가 900분의 1이에요. 그리고 단위 속도 대비 가격으로는 30배 비싸요. 그리고 제가 이제 71년도에 그때 인텔 4004 4비트 CPU를 봤었는데 그게 트랜지스터 개수가 한 2,300개 정도였고 지금 뭐 블랙웨일 같은 경우에는 B100 이거 같은 경우에는 TL 개수가 2,080억 개 정도 되거든요. 비교 안 될 정도로 숫자. 1억 배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네. 이게 1억 배가 갑자기 이렇게다 1억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해마다 한 40%씩 성장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속도를 고려하면은 반도체 GPU는 1년에 감가상각이 60%입니다. 그럼 우리가 5만 개, 5조 원어치를 예를 들어서 샀다. 그럼 하루 감가상각액이 820억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사다 놓고 100% 팽팽 돌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하루에 820억씩 계속 녹는 건데 그럴 돈으로
중소기업의 저변 확대를 하자. 뭐 5만 이런 개 생각. 확보하지 말고 뭐 한 10,000개나 뭐. 뭐 안 할 수는 없겠죠. 뭐 해도 이거를 우리는 한 번에 다 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10년에 걸쳐서 조금씩 하면서. 네, 그 네. 신형 제품으로 이렇게 네. 가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근데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5만 개 확보인데 뭐 당장 뭐 올해 5만 개를 한 번에 확보하자. 그렇죠. 아, 이런 내용이었습니까? 뭐 5만 개 확보가 뭐 당장 뭐 그런 그거를- 얘기는 없지만은 네. 대개 이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큰 돈이라도 한 번에 딱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반도체 설계를 30년간 해보니까 네. 개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R&D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뚝심과 은근과 끈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번에 다 살 필요 없고 필요한 만큼 조금씩 신용으로. 사고 그쵸. 나머지 재원은 이제 그쵸. 다른 쪽에 좀 쓰는 게 낫겠다. 예를 들어 네. 펜리스 같은 그렇죠. 회사들은. 이게 60%씩 감가상각되면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뭐 사놓으면 바로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100만 원짜리가 40만 원 되는 건데. 뭐 한 6개월 있으면 또 신제품 나오고 말이에요. 그럼요. 예. 뭐 6개월은 아니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 보통 1년 텀을 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AI 전용 NPU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국내 기업이 만드는 거니까 네, GPU의 어떤 뭐 학습보다는 음. 추론에 대체용으로 이제 NPU를 네. 우리가 좀 해보겠다. 만드는 기업도 있고요. 네. 몇 군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여기도 제가 볼 때는 후보 시절에 현 대통령이 네, 또 네. 어디 또 펜리스를 뭐 찾아가고 그렇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제 사람들이 저기 뭔가 또 뭐 저 분야에 네, 뭔가 네.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뭐 저는 뭐 F사 찾아간 거 참 좋은 일이고 잘했고 그렇게 뭐 안목 있는 뭐 선택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렇게 보지만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한 4천조가 넘죠. 뭐 애플도 넘죠. 시총 1, 2위를 다투고 있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런 회사하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우리가 그래서 뭐 속칭 말하는 다이다이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전문 용어 나오는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승부가 되겠느냐.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나라가 이스탄불이 네. 한 1100년간 유지가 됐었는데 네. 이게 1453년에 갑자기 망해요. 그 이유가 우르반이라는 사람이 만든 대포가 그걸 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1592년에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겼던 것도 보면은 거북선 가지고 이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대형 회사랑 붙을 때는 대형 자본하고 붙을 때는 우리가 정면 승부하면 안 된다. 새로운 기술, 엣지 있는 기술, 뭔가 다른 것들 이런 걸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네. 우리는 보면 되게 집중하고 이렇게 뭐 하나로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밀림에 호랑이하고 표범 사자만 있으면은 그 밀림이 유지가 되느냐? 밀림에 개미도 있어야 되고 개똥벌레도 있어야 되고 뭐 토끼도 있어야 되고 풀도 있어야 돼. 뭐 여러 가지 이런 동물들이 있어야지 밀림의 생태가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주 날카롭게 해서 몇 개 회사만 이렇게 지원하면은 저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조그만 회사들도 망하고 결국은 뭐 이런 회사들은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집들 뭐 이미 지원 많이 받았죠. 뭐. 많이 받았고 꿈이 뭐 M&A 되는 게 꿈인 회사들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네. 뭐 이렇게 큰 회사에 M&A 되는 게 꿈인 회사들도 네. 있고 네. 아니 새로운 거래 갖고 우리가 세상을 바꿔보겠다 그런 회사들도 있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몇 개의 회사에만 딱 집중해서 하면은 몇 개 없죠. 그렇죠. 몇 개 없어요. 지금 네, 그나마 네, 뭐 몇 네.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없어지고 합쳤죠. 합치고 오셨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맞죠. 뭐 네. 사실. 예. 네. 그렇군요. 그걸 그렇게 너무 깊숙하게 몇 개의 업체한테만 다 돈이 가는 건 또 부적절하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럼요. 그동안 뭐 한 6년 동안 꿀 빨았죠. 뭐 그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지금 100조 원 인공지능에 쓰겠다라고 한 100조 원 큰 돈이에요. 한국이 예, 1년 예산이 그럼요. 뭐 한 500조 정도 되니까. 그쵸, 그쵸. 근데 뭐, 그쵸. 뭐 100조 한꺼번에 원이 쓰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아까 얘기한 GPU 사고, NPU 기업이 지원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있습니다. 뭐 AI 뭐 인재 양성하겠다. 뭐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관 합동 펀드를 또 대규모로 만들겠다. 뭐 등등등 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저는 그 뭐 청년 인재 국힘당에서 나온 공약 중에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을 하겠다 이런 것들도 이게 무슨 뭐 율곡이 10만 양성별 뭐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지나치게 양하고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이게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지났다. 네. 그게 아니고 사실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AI나 뭐 프로그램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리눅스 토발츠 이런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두각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조기에 발굴해서 이 사람이 탤런트가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은 거기다 집중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사실 머리가 좋고 성적이 좋고 높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에 뭐 일주일에 100시간씩 이렇게 투자를 해도 일을 해도 전혀 안 필요해요. 이게 노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 근데 이런 사람을 발굴해야 되는데 우리는 딱 수량 10만 명 딱 해고 이걸 채우려고 오잖아요. 이게 수량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아니고 조기에 이런 특징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 집에 이제 애가 셋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다 프로그램을 다 전공을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애 같은 뭐 애들이지만은 이게 다 달라요. 뭐 한 애는 너무 잘하고 한 애는 또 뭐 그저 그렇고 또 한 애는 뭐 이제 봐야죠. 그게 사람에 따라 다른 거다. 그렇다고 얘가 뭐 머리가 나쁘냐? 절대 아니고 얘는 굉장히 잘하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다른 적성에 맞는 걸 찾아야겠죠. 네. 그리고 뭐 저는 문과는 뭐 프로그램을 공부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은 또 아닙니다. AI 문과도 뭐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하는 이 친구도 우리 아이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이 문과 쪽에는 또 AI라든가 이런 뭐 소프트웨어를 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가서도 취직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일 크다는 로펌에 가 있지만은 굉장히 취업도 나름대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하면은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잘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기술이 발전하려면은 이 바닥이 튼튼하고 넓어야 됩니다. 저변이 단단해야지 또 장기간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샤프하게 올라가는 거지. 그거를 이렇게 뭐 몇만 명 이렇게 해서 단기간에 우리는 너무 승부를 하려고 하는데 단기간에 그거 안 됩니다. 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펀드 얘기 그리고 뭐 권역별로 뭐 AI 융합 지원센터 구축. 권역별로 이게 권역별로 뭐 나눠 먹기 될 수 있는데 물론 뭐 지역별로 뭐 IDC 센터를 뭐 유치하고 뭐 신재생 에너지를 하고 이런 것들이야 괜찮은 정책이지만은 이걸 또 지나치게 이렇게 이렇게 쫙쫙 찢어 놓으면은 중앙 집중화가 안 되는 면들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좀 중앙 집중화가 필요하고 어떤 것들은 또 분산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모처럼 모셔서 이제 뭐 페미스 협회에 또 이사진이시기도 하고 또 그쪽에 오랫동안 이제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정부의 어떤 이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좀 여쭤보았고요. 뭐 이것은 이 대표님의 견해,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저희가 밝혀드립니다. 기술 얘기 좀 해보시죠. 최근에 뭐 특허 추론 뭐 굉장히 굵직한 것도 냈다고 하시던데 HBM 관련된 겁니다. 그 HBM이 이렇게 보시면 밴드위스가 2000년에 뭐 암페어, A100, 그다음에 2002년에 그레이스 오퍼 H100, 그다음에 뭐 2024년에 B100, 그다음에 26년에는 지금 뭐 루빈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그러고 28년에 뭐 파이만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뭐 DDR 같은 경우에는 뭐 속도가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면은 GDDR은 좀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뭐 그 HBM은 굉장히 샤프하게 증가하죠. 지금 HBM의 메모리가 네. 그 PC 같은 경우는 밴드위스가 50GB 정도 되는데 이게 네. 6.4기가에 네. 핀당 6.4기가 그 32비트 2채널 하면은 곱하면은 이제 50기가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뭐 루빈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속도에 뭐 13테라니까 650배 이렇게 빠른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사지 말자는 거예요. 650배짜리가 나와요. 계속 올라가는 속도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DDR 시대에서 HBM 시대가 되는데 HBM이 비싸잖아요, 약간. 네. 비싸고 많이 비싸죠, 뭐. 그쵸. 네. 한 5배 정도 비싸다고 그러고 HBM이 문제가 심각한 게 그 GPU하고 HBM을 붙였는데 HBM에서 페일이 났다, 수율이 안 나왔다. 그러면 이 GPU도 같이 버려야 돼요. 보드 전체를 다 버려야 되는. 그렇죠. 이 10만 불짜리 뭐 5만 불짜리 이런 보드를 버려야 되니까 사실은 그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쇼테이지 나오기만 하면은 팔리는 거를 갖다가 같이 메모리 때문에 버려야 되니까 굉장히 수율이 심각하게 보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수율을 지금 뭐 추정컨대 한 30%에서 70%짜리 HBM 수율을 99%로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기술을 제안했습니다. 뭐 특허를 출원하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예. 제안을 했다는 거, 특허 냈다는 얘기입니까? 예, 작년에. 아, 예. 출원하셨다는 얘기고 예. 아직 등록은 안 돼 있고요. 등록 보통은 2, 3년 걸리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뭐 이제 그게 등록돼야 특허 문서가 나오죠? 출원해도 나옵니까? 출원층 같은 건 나오죠.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공공이 볼 수 있습니까? 출원만 해도? 등록이 돼야 제가 볼 수 있는 걸로. 출원하고 나서 뭐 한 2년 정도 기다리면 공개되긴 하는데 저희가 요거는 요 기술은 올해 한 7월 중에 나오는 반도체 공학회 논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원래 논문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뭐 그래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 개념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게 지금 그 HBM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HBM4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다이에 한 1cm, 2cm 정도 되는 거에 데이터 TSV란 구멍을 한 2048개 정도 이렇게 뚫잖아요. 네. 128 곱하기 16인데. 네. 근데 그 구멍 사이가 좁고 구멍 폭이 구멍 그 간격이라고 그 다이아메타가 그 직경이 이렇게 좁기 때문에 구멍이 막힌다거나 네. 구멍 간 쇼트가 난다거나 구멍이 뭐 안 뚫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게 이제 불량인 거죠. 그렇죠. 그게 네. 불량이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불량이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GPU까지 같이 버려야 되니까 이게 심각한 건데 이거를 저희가 하는 방법은 기존의 방법은 이거를 이제 FTSB를 이렇게 페일난 TSB를 MUX를 이용해서 리저브드 TSB로 이렇게 비껴가는 방법을 시도를 했어요. 네. 논문이나 특허들을 보면은 먹스가 뭡니까? 멀티플렉스라고 해서 네. 신호가 뭐 A, B 두 개다가 있다. 그러면은 출력이 아웃풋이 A로 갈 건지 B로 갈 건지 요거를 선택해 주는 그런 회로입니다. 네. 멀티플렉스라고 하는데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죠. 한 6, 70년 된. 신호회로 쪽에서는 오래된 일반적인 고전적인 네, 기술입니다. 네. 이 먹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비껴가도록 했는데 고장난 곳은 보내지 말고 다른 쪽으로 보내는 거로. 리저브드 된 그런 걸 보냈는데 이 기술이 그 먹스를 외부에다 두게 되니까 속도가 더 빠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복잡해요. 이렇게 하나가 밀리면 같이 다 시프트 해야 돼요. 뒤에 것까지. 하나가 밀리면은 다 시프트, 128개를 시프트 해야 되는 상황도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메모리가 16개다. 그러면 17개 쓰고, 그 중에 뭐, 네 번째 메모리가 고장났다. 그럼 네 번째 메모리에 해당하는 채널은 꺼버려, 그냥. 네, 그죠. 먹스 해가지고 스위치에서 옆에 있는 채널로 이렇게 비껴가는 거죠. 네. 이게 이렇게 가면은 뭐 수율이 뭐 제가 추정컨대
30%에서 뭐 30%, 70% 정도 되는 것들이 99.9%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하자면은 16단을 쌓아야 된다. 네, 혹은 뭐 네. 12단 지금 현재 쌓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12단으로 3 이제 에코가. 그러면 12단 쌓을 건데 위에 하나 더 쌓아 놓자. 네. 그러니까 약간 뭐 보충제로 네. 근데 한 뭐 네 번째 단 혹은 여섯 번째 단에 문제가 생기면 왜 그냥 꺼버리고 그쵸. 위로 보내잖아. 네,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그쵸. 네 번째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다섯 번째부터 17번째를 4번, 16번으로 이렇게 시프트하는 한 거죠. 칸씩 내리는 걸로. 예. 그렇군요. 예. 근데 두 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두 장이면 메모리 이제 두 개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회사들이 잘 알겠죠. 우리가 그렇죠. 보통은 뭐, 뭐 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거 다 극비잖아요. 본인들이 아니까. 근데 두 개에서 보통 많이 나더라. 하면 두 개를 더 그쵸, 추가하면 그쵸, 되는 그쵸. 거고. 예. 한 개 정도 나더라. 하면은 한 개 더 추가해 놓는 거고. 앞으로 그 HBM 단수를 스태킹을 한 100단 하자는 교수님도 계시잖아요. 김정일 교수님. 100단 했을 때 이게 어디서 날지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비용에 대한 문제일 텐데, 지금 수율이 뭐 어느 정도 나올지 회사만 아니까, 네. 요거를 한 단을 더 끼우든지 두 단을 더 끼우면 그거 다 비용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근데 이제 그거를 끼웠을 때 비용이 더 저렴할지, 수율 대비. 혹은 수율이 나더라도 그냥 이 두 단 안 하고 그냥 딱 12단, 12단, 16단이면 16단 하는 게 저렴할지는 회사에서 다 알겠네요. HBM은 수율이 전부입니다. 사실 이제 메모리 가격보다 메모리 공짜로 줘도 수율이 1%도 낮으면은 GPU 다이를 버려야 되는데 네. GPU 다이만 팔면은 10만 불 벌 수 있는데 그렇죠. 수율이 1% 낮다고 싼 걸 쓰겠느냐. 그러면은 지금 특허 내신 내용들은 그런 네. 어떤 한 단 더 쌓고 그거를 신호로 이렇게 네. 고장난 거 없애고 하나씩 메모리 밀자. 컨트롤러만. 예. 그럼 컨트롤러에 대한 이제 특허를 내시는 거군요. 그렇죠. 메모리 컨트롤러를 어떻게 설계할 건지에 대한 특허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특허가 기존에 없었습니까? 신기하게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어허. 저도 이제 좀 그 전에도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어드레스를 비낀다든가 뭐 페일난 거를 유저들로 대체한다든가 그런 쪽에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기술이 그게 그건데 네. 그걸 TSB 쪽으로 HBM 쪽으로 이렇게 적용한다는 생각은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건 뭐 파일 시스템도 있고 좀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군요. 의외로 사람들이 간단한 것들을 뭐 이렇게 그냥 안 좋게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요거 검증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언제 공학회에서 하신다고요? 논문을? 아마 올해 한 7월 정도에 나올 7월 정도에 논문이 그때 예, 나오겠군요.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살펴보시고. 요건 뭐 돈 벌려고 하신 겁니까? 뭐 돈이 벌리면 더 뭐 바랄 게 없죠. 사실 지금 HBM 관심 갖고 있는 데들이 뭐 다 AI 3사 또 CPU 회사들도 그렇고 뭐 인텔 뭐 AMD도 HBM 넣고 싶어 하고 네. 뭐 램버스부터 거의 모든 회사들이 다 HBM을 넣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네. HBM이 워낙 비싸서 네. 이런 노트북만 하더라도 뭐 HBM 쓰고 싶은데 비싸서.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싸기만 하면은 뭐 10배 빨라지는 거 아니에요? 100배, 네. 10배 빨라지는데 뭐 엔지니어가 좋아하는 거는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 내가 생각한 기술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하고 주변 연관 산업들을 해서 박수를 쳐주면 그거보다 더 영광이 없습니다. 그럼 돈도 벌죠. 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HBM 얘기에 이어서 네. NPC에 대한 예. 얘기를 좀 한번 해주죠. 지난번에 나와서 한번 이제 NPC 내용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게 이제 지금 제가 그 영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기초적인 개념과 어떻게 활용되어질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는 인공지능 반도체가 매년 한 40%씩 빨라지면은 50년 후에는 1000만 배 이렇게 빨라지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의 기술 AI 반도체보다 200만 배 정도 빨라졌다고 치고 그 정도 빨라지면은 현재 있는 모든 서버에 있는 걸 다 합쳐도 이거보다 빠른 거 아니에요? 칩 하나가.
그러면은 당연히 모든 그 AI 반도체가 뭐 사람의 일들을 다 대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거를 안 하면은 뒤처지는 거예요. 흥선대원군 같이 되고. 그래서 네. 우리가 그러면 AI 반도체를 어떻게든 빨리 우리 걸로 갖고 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 AI 반도체 하나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만도 한 500억, 그리고 그 엔비디아는 한 100억 불, 그러니까 한 14조 원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AI 반도체 개발비가 뭐 지금이야 뭐 한 2천억 개 정도 트랜지스터 사용하는데, 앞으로는 뭐 1조 개, 뭐 뭐 계속 10조 개, 늘어나겠죠. 네. 뭐 이렇게 하면 점점 개발비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돈으로 승부하는 산업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엣지 있는 기술로 생각을 해서 뭐 신규 회사들이 얼마든지 뭐 좋은 기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조단위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면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500억이 없어서 내가 이걸 테스트를 못하고 있으면은 이러면은 뭐 계속 몇 개 회사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AI 반도체 그거에 공통 비싼 부분이 있어요. 메모리 네. 컨트롤러라든가 네. 또 CPU, 네. 그다음에 거기에 뭐 PCI, 뭐 GPU, NPU 뭐 이런 비싼 IP들이 있고, 요거 위에 뭐 리눅스를 올리고 요걸 가지고 뭐 펌웨어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세 공정으로 만들어야 돼요. NPU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네. 네. 이거는 정말 뭐 한 200억, 300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요거를 그 공통 단위로 만들자. 그리고 그래서 내가 뭐 요리용 로봇, 뭐 택배용 로봇,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간병 로봇 필요하죠. 이런 것들 다 하려고 하면은 다 인터페이스가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또 네. 필요에 따라서 카메라는 우리는 뭐 몇 개, 우리는 IO가 몇 천 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다른데, 그걸 할 때마다 그 500억씩 들여서 만들 게 아니고, 네. 공통 다이를 공유하고, 네. 이 각각 다른 것들은 별도의 다이를 만들어서, 요건 한 5%밖에 안 들어가요. 전체 개발비에. 뭔가 스페셜한 디자인 같은 그쵸. 경우는 스페셜 디자인은 따로 붙여서 하나로 만들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통 다이에 그러면 소스 코드를 다 오픈하고, 스페셜 다이의 소스 코드도 오픈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 이 지적 재산권은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저희가 그동안 1억 3천만 개를 판매한 복제 방지 반도체로 이거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저희라는 것은 네오와인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오와인에서 네. 저희가 이걸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저희 회사는 데이터 크롤링부터, 데이터 크롤링이라는 게 데이터를 이제 그 구글에서 갖고 오는 걸 데이터 크롤링이라고 해요. 크롤링하고 크롤링된 데이터를 이제 분류해 갖고 태깅하고 분류하고 뭐 얘는 뭐 이런 거 태깅이라고, 이제 그것도 뭐 오토로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걸 갖고 이제 딥러닝을 합니다. 딥러닝 해갖고 이제 모델을 만들고, 만든 모델을 가지고 그게 파이썬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NPU가 알아듣게 하려면 컴파일이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컴파일러는 성균관대학교 신동근 교수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컴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 밑단에 이제 NPU를 만들고, NPU 만든 것들에서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어떻게 보면은 천장부터 지하 바닥까지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회사가 참 드문데, NPU부터 이렇게 하고, 요새는 또 그 NPU에다가 GPU까지, 그 하이퍼실리콘 AI라는 회사에 그 GPU까지 붙여가지고 하나의 이제 그 GPNPU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개발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면 남들보다 훨씬 더 잘 만들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뭐 관세청에서 만든 그 가품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딱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은 특허청에 등록한 한 130만 개 DB를 찾아가지고 실시간으로 딱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거를 다른 인공지능 전문 기업하고 한 5개 회사하고 경쟁을 했는데, 저희가
아주 높은 점수로 높였어요. 그래서 네. 알고 보면은 이게 천장부터 바닥까지 하는 회사는 뭘 봐도 더 깊이 본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인공지능 반도체 업계가 몇 개의 그 스펙트럼에 좁혀가지고 이러면은 이게 확대가 안 돼요. 이거를 아주 넓게 스프레드 되고 또 깊게 하는 회사들을 이렇게 하면은 기술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MPC는 이제 말하자면 공룡 시스템 온칩의 어떤 플랫폼이 되는 건데 네, 네. 네오아이는 지금 아까 얘기한 뭐 CPU하고 뭐 PCI 익스프레스 뭐 이런 인터페이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IP들을 만들어서 공룡 블록을 만들어 놓고 그쵸. 블록을 만들어 칩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그죠? 네. 블록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어떤 회사는 우리는 뭐 이런 거, 우리는 뭐 로봇, 우리는 뭐 그냥 뭐 CCTV용, 뭐 우리는 뭐 자율주행용 이런 식으로 본인들 IP를 그 안에 심으면 별도의 스페셜 다이를 외장을 하는 거죠. 그건 외장으로 하는 겁니까? 그쵸, 별도로 그쵸. 그럼 그 둘이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은 시리얼라이즈, 디시리얼라이즈라고 해서 서데스를 사용하기도 하고 속도가 빠른 건데 그렇게 빠를 필요가 없다. 뭐 그러면은 이더넷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투칩이 되는 거네요. 투칩으로 해요. 그렇군요. 그럼 뭔가 새로운 걸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는 팹리스라면 네. 그러면은 그냥 네. 공통 다이 사다가 안에 있는 SDK 다 오픈돼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개발하면 되는 거죠. 개발하고 우리 회사는 여기 스페셜 다이 한 5억 정도 들여가지고 스페셜 다이 만들어서 인터페이스만 딱 붙이면 쪼까똑하게 붙게 만드는 게 일이죠.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스페셜 다이는 뭐 이들이 만들 테니까 뭐 할 텐데 네. 지금 공룡 MPC 멀티 다이 같은 경우는 네. 여러 종류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아니면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뭐 차차차 하면 뭐 이렇게 주문형으로 이렇게 나옵니까? 그게 이제 뭐 공통 다이에서 하는 일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요? NPU, GPU, 그 안에 있는 트랜스포머라든가 CPU를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 다음에 외부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베리언스는 없습니다. 가짓수가 그렇게 많지는 근데 이제 이게 달라지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12나노로 만들었어? 아니면 난 그보다 더 빨라야 돼. 그럼 8나노, 그 다음에 5나노, 3나노, 앞으로 1.1나노까지 가겠죠. 이런 공정별로 얼마나 작은 거를 쓸 거냐, 어떤 걸, 얼마나 우리가 또 NPU를 많이 집어넣을 거냐, CPU는 멀티코어를 우리가 16개 쓸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베리언스가 좀 필요하겠죠. 지금 그러면 혹시 샘플로 이 MPC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좀 만들고 있는데. 만들고 있습니까? 이게 한 번 만들려면 한 200억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도 IP는 어쨌든 다 사오셔야 돼. 그래서 좀 지금 어차피 HBM 만들 때, 메모리 컨트롤러까지 변경을 해야 되니, 이왕 메모리 컨트롤러 변경할 때, 우리 것도 같이 변경하면은 돈이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물론 이렇게 IP 비용들은 들어가겠죠. 근데 저는 이게 되면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반도체 만드는 사람들이 속칭 말하면은 전문대 대학교 안에서도 조그만 서클이 인공지능 커먼 다이 갖다가 이 키트 예전에 보면은 트랜지스터 다이 이렇게 갖고 라디오 만들고 그랬잖아요. 요거 사다가 키트 사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인공지능 반도체하고 코딩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복잡한 부분들은 다 안에 들어가 있고 나는 그 위에 스킨만 바꾸면 되는 건데. 그럼 이 MPC 공룡 SoC 플랫폼의 어떤 개념 정도는 지금 완벽하게 잡아 놓으신 거고, 구성 요소들은 이제 다 개발 중이신 거고, 어쨌든 한번 내보셔야 되는 텐데 나올 계획이 있습니까? 저는 이거보다 아까 말씀드린 HBM은 메모리 컨트롤러만 바꾸면은 바로 검증해 볼 수 있는 거다. 지금 우리가 HBM 수율이 안 나와서 나래가 난리잖아요. 공장을 못 돌리고 수율이 안 나와서 안 가져가겠다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수율을 99%로 놀려서 그래서 엔비디아 GPU가 이걸 HBM 한국산 HBM을 다 갖다 탑재해서 쓰겠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NPC도 되지 않겠느냐. 하나만 잘하면은 그럼 일단 신뢰성이 쌓이니까. 우선은 이제 HBM에 관련된 아까 네. 수율을 높여주는 네, 스커 네. 기술. 요게 좀 먼저 적용됐으면 그 먼저 좋겠습니다. 하시고 예. 그걸 하면 NPC도 뭘 할 수 있다는 게 그렇죠. 네. 사람이 내가 200억을 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200억이 큰 돈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10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는데 뭐 개별 개체들한테는 엄청 큰 그쵸. 돈이죠. 예. 큰 돈이죠. 예. 근데 일단 우리가 뭐 신뢰감이 가면은 200억 정도는 2천억 정도는 내가 뭐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최초의 신뢰가 어려운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이후에는 뭐 외부 자금 조달을 좀 하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요. 예, 네. 일단 HBM 관련된 그 솔루션 그거를 먼저 성공을 시키고 나면 이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 네. 검증하는 법. 기존에 HBM4 가지고 메모리 컨트롤러 사용하고 있잖아요. 메모리 컨트롤러 미미하게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미미하게 조금만 바꾸고 컨트롤만 조금 해보면은 기존의 16단에서 뭐가 있을 때 이걸 시프트해서 뭐 14단이 심리스로 문제가 없이 나오면은 뭐 14단이 15단이 되면 문제가 없이 나오면은 17단에도 16단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 검증 간단해요, 이거. 말하자면 이제 네. 대표님 회사는 이게 검증하고 뭐 된다라고 하면은 그 컨트롤러 설계 IP를 이제 뭐 대기업에 공급하는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좀 복잡한데 우리나라에 잘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잘하는 회사들하고 같이 쉐어를 해서 지원 쉐어를 해가지고 잘하는 회사 IP 회사들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픈엣지가 그런 거 잘 만들죠. 그리고 네. HBM 사용하는 회사는 리벨리온이 잘 사용하고 있고 네. 그래서 뭐 두 회사가 잘 합치면은 네. 좋은 반도체를 검증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대표님 오늘 긴 시간, 지금 1시간 예. 가까이 촬영한 것 같은데 오늘 길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두 개로 좀 쪼개서 나갈지 뭐 합쳐서 예. 나갈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기술 부문, 예, 예, 앞에 예. 정책 부문. 하여튼 오늘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예. 또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